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째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를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냈던 킹 전 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결정되든 북한 인권 문제가 고려되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need to have someone who's focused on that problem to make sure that whatever is decided,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are considered and are part of the process. And it takes someone who has that responsibility to speak up and to be the voice on those issues.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인권 문제를 더 넓은 정치적인 틀 안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고 북한 정권의 특성상 핵무기와 인권 문제는 결부돼 있다면서 협상 시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oo often we just think of one aspect of this, the nuclear, but there's also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they are very inextricably intertwined. So it's not simply if you make an agreement just on a particular nuclear program, there really will be some other issues will become involved.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경우 총체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확산만으로 협상에 응할 경우 지속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gotiations should go forward on a holistic manner, not just addressing weapons proliferation. If you focus on weapons proliferation, you're not going to get a durable agreement.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조앤 린 국장도 유엔이라는 다자기구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압박하고 중국과 일본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더 적극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성김 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갱신한 홈페이지를 통해 성김 전 대사가 20일부터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행은 지난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육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별대표를 지냈고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 2014년엔 다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복귀해 한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성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필리핀 주재 대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 등 미북 대화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첨단 무기 개발을 과시하며 핵무기 강화를 선언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대화의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낙관하면서 답방과 추가 회동 등을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 오판이라는데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김 위원장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한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을 만한 부분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의 연설은 핵무기 역량 강화와 완전한 핵 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한 신호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렐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김정은이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얼마나 순진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오히려 핵무기 포기 불가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유산을 통일의 진전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바람에 북한에 쉽게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오랜 협상 경험이 있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의도를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될 뿐이라며 그의 말 속 어디에도 비핵화 의사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이나 실험 등 군사력을 과시하며 미국을 상대할 일이 있으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해왔지 특이한 움직임의 메시지를 숨기는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탈북민 출신 리정호 씨도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북한의 단순한 행동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그 협상하려고 한다면은 협상하겠다고 직접 제안하지 3차원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 SLBM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보여주면 위험이 닥쳐 있다고 인식하면 되는데 왜 자꾸 협상의 여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그 전략적 대결정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고 저는 봅니다. 데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설령 김 위원장이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이는 문 대통령이 거듭 주장해온 비핵화 대화가 아닌 북한을 핵 강국이자 동등한 군축 회의 상대로 마주 앉아달라는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Clearly, their constitution, recognizes them as a nuclear power, and they want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n a quasi co-equal footing. And much like the USSR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when we had arms control negotiations that were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and then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요구대로 동등한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감축을 되려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앞으로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정부의 초기 조치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메시지 발신 시기,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첫 번째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얀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유예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 속에 재개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y would probably make the case to the leadership in the new administration that we need as quickly as possible to resume some level of significant bilateral training to stop this ongoing decline in readiness.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이미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관여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고,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 것인지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s. I think that would be very positive, and I think North Korea would respond to that. 반면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대회에서 봤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촉이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만간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의 관여 등 극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나 대중국 정책 등 전략적인 접근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부소장은 22일 한국 민간연구단체인 최종현 학술원과 CSIS가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앞엔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경제회복 등 많은 현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청와대는 이를 고려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극적인 대북 정책을 먼저 하라고 미국에 요구하지 않길 바라며 민주주의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먼저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대북 정책 추진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크 리포터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며 바이든 시대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와 경제 분야를 넘어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일치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미한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적용 범위를 자세히 명시한 해석 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22일 공지에서 살포의 개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의미하며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4조에서 금지된 살포 행위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의 해석 지침 행정 예고에 대해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이번 통일부의 해석 지침이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도 입장문을 통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에 결함이 많으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석 지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일부의 조치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국제 비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